아빠 여기 공기 진짜 좋죠? 요양원 같은 데보다 훨씬 나아요. 그리고 내려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우리 동네 사람들 알면 전 진짜 끝이니까. 여기서 살아. 새벽 5시 반. 해안도로는 해무로 뿌옇게 흐려 있었다. 차창 밖으로 바다 냄새가 스며들었다. 짠내와 비린내가 섞인 항구 특유의 냄새. 조수석에 앉은 이장혁은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70대 초반, 구부정한 등, 해진 네이비색 방수 점퍼를 입고 있었다. 낡은 고무 장화가 발밑에 놓여 있었고 오른손 관절은 뻣뻣하게 굳어 있었다. 운전대를 잡은 건 아들 이태준이었다. 아버지, 여기 공기 진짜 좋죠? 요양원 같은 데보다 훨씬 나을 거예요. 이태준은 비웃듯 말했다. 입꼬리가 올라갔다. 뒷좌석에서 며느리 한수진이 코를 찌푸렸다. 냄새. 비린내 진짜 심하네. 조금만 참아. 금방 끝나니까. 이태준의 목소리엔 짜증이 섞여 있었다. 차는 해안도로를 벗어나 비포장길로 접어들었다. 덜컹거림이 심해졌다. 차체가 흔들릴 때마다 이장혁의 몸도 함께 흔들렸다. 어디로 가는 거냐? 이장혁이 처음으로 입을 열었다. 목소리는 낮고 담담했다. 곧 도착합니다. 조용한 곳이라니까요. 요양원이라고 했잖니. 요양원보다 좋은 곳이에요. 바다도 보이고. 한수진이 낄낄 웃었다. 시아버님, 진짜 공기 좋은 곳이래요. 우리가 돈 들여서 찾은 거예요. 거짓말이었다. 차는 더 깊숙이 들어갔다. 이제 길이라고 부르기도 민망한 모래밭이었다. 풀이 무성했고 갈매기들이 날아다녔다. 드디어 차가 멈췄다. 다 왔습니다. 이태준이 엔진을 껐다. 이장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멎었다. 폐컨테이너였다. 녹슨 철판, 반쯤 부서진 문짝, 깨진 부표들이 주변에 널려 있었고 젖은 밧줄이 바닥에 뒹굴었다. 갈매기 소리만 울렸다. 여기가 요양원이냐? 이장혁의 목소리가 떨렸다. 이태준은 차에서 내렸다. 조수석 문을 벌컥 열었다. 요양원보다 좋잖아요. 공기 엄청 좋고 바다도 보이고 아버지 딱 좋아하실 만한 곳이에요. 그의 입가에 비웃음이 번졌다. 이장혁은 아들의 얼굴을 똑바로 봤다. 그 눈빛에는 온기가 없었다. 차가운 돌덩이 같았다. 한수진이 차에서 내리며 주변을 둘러봤다. 여기 진짜 최악이네. 빨리 끝내요. 시간 없다니까. 이태준은 트렁크를 열었다. 낡은 보따리 하나를 꺼내 컨테이너 앞에 던졌다. 쿵. 보따리가 굴러 떨어졌다. 안에서 옷가지 몇 벌이 흘러나왔다. 이장혁은 그 광경을 말없이 지켜봤다.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렸다. 하지만 얼굴은 평온했다. 태준아. 왜요? 정말 이럴 거냐? 이장혁의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다. 담담했다. 이태준은 아버지를 보지 않았다. 이게 최선입니다. 요양원 한 달에 300만 원씩 내려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제 사업도 망했는데, 빚도 산더미인데. 그래도 뭐요? 우리 인생도 중요해요. 저도 수진이도 살아야 한다고요. 한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그만 가요. 진짜 시간 없어요. 이태준은 차 문을 열었다. 시동을 걸었다. 이장혁은 그 모습을 가만히 지켜봤다. 잘 지내세요, 아버지. 아, 그리고 이태준이 차창을 내렸다. 내려올 생각은 하지도 마세요. 우리 동네 망신당하기 싫으니까. 차가 출발했다. 모래먼지가 피어올랐다. 이장혁은 그 자리에 서서 차가 사라질 때까지 봤다. 엔진 소리가 점점 멀어졌다. 완전히 사라졌다. 이제 갈매기 소리와 파도 소리만 들렸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해풍이 목덜미를 스쳤다. 이장혁은 팩컨테이너를 바라봤다. 녹슨 철문 사이로 어둠이 보였다. 그는 천천히 컨테이너로 걸어갔다. 무릎이 후들거렸다. 하지만 걸음은 멈추지 않았다. 문턱에 앉았다. 보따리를 끌어당겼다. 그리고 낡은 방수 점퍼 안주머니에 손을 넣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다. 종이였다. 두꺼운 종이. 구겨진 문서들. 이장혁은 그것을 천천히 꺼냈다. 입가에 희미한 미소가 번졌다. 이제 시작이구나. 그의 목소리는 바람에 실려 사라졌다. 차가 완전히 사라졌다. 엔진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이장혁은 컨테이너 문턱에 앉아 있었다. 등이 구부정했다. 주름진 손이 무릎 위에 놓여 있었다. 누가 봐도 초라한 노인이었다. 버려진 노인. 이장혁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해무 너머로 희미하게 바다가 보였다. 파도가 쉬지 않고 밀려왔다. 정말 공기가 좋네. 이태준이 했던 말이 떠올랐다. 비웃음 가득한 그 목소리. 이장혁은 쓴웃음을 지었다. 가슴 한쪽이 저려왔다. 40년을 키운 아들이었다. 젖을 물렸고 밤새 업고 달랬다. 학교 앞에서 기다렸고 아플 때 간호했다. 대학 등록금을 벌려고 새벽부터 부두에 나갔다. 그 아들이 자신을 바닷가에 버렸다. 쓰레기처럼. 이장혁은 눈을 감았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오지 않았다. 이미 다 말라버렸는지도 몰랐다. 바람이 불었다. 차가운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이장혁은 몸을 떨었다. 춥다. 중얼거리며 점퍼 안주머니에 다시 손을 넣었다. 손가락 끝에 무언가 닿았다. 딱딱한 종이었다. 이장혁은 그것을 천천히 꺼냈다. 첫 번째 서류. 항만 부지 사용권 계약서. 모서리가 달아 있었다. 오래 만졌던 흔적이었다. 이장혁은 그것을 조심스럽게 펼쳤다.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3번지 일대에 주소가 적혀 있었다. 이장혁은 그 글자를 천천히 읽었다. 손가락으로 쓰다듬었다. 35년 전이었다. 부산 우암동은 허허 벌판이었다. 부두 창고만 몇 개 있었다. 아무도 관심 없는 땅. 이장혁은 그곳에 돈을 묻었다. 아내는 미쳤다고 했다. 그 돈으로 집이나 고치지. 애들 학원이나 보내지. 이태준도 원망했다. 아빠 때문에 애들이 놀려. 우리 집 가난하다고. 하지만 이장혁은 멈추지 않았다. 새벽 4시에 일어났다. 부두로 갔다. 상자를 날랐다. 얼음을 깼다. 손이 트고 피가 났다. 허리가 펴지지 않았다. 그래도 이를 악물었다. 한 푼, 두 푼 모았다. 쉬는 날도 없었다. 명절에도 일했다. 사람들은 불쌍하다고 했다. 전 아이에도 일해야 하다니. 이장혁은 그냥 웃었다. 괜찮습니다. 사실은 계획이 있었다. 멀리 보고 있었다. 15년이 지났다. 부산 우암동이 변하기 시작했다. 허허 벌판이 사라졌다. 물류단지가 들어섰다. 냉동 창고가 솟아올랐다. 이장혁의 땅 위에도 건물이 올라갔다. 10층짜리 냉동 물류센터. 임대료가 한 달에 2억이었다. 지금은 4억을 넘었다. 그뿐이 아니었다. 이장혁은 두 번째 서류를 꺼냈다. 선박 지분 계약서. 30%의 지분. 5척의 어선. 매달 순이익의 30%가 통장으로 들어왔다. 한 달에 1억 5천. 세 번째 서류. 신탁관리 계약서. 35년간 모든 자산을 신탁으로 관리해왔다. 아무도 몰랐다. 아내도 아들도. 건물값만 따져도 500억. 선박 지분까지 합치면 700억. 이장혁은 그 모든 것의 주인이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다.
이장혁은 계속 낡은 옷을 입었다. 계속 부두에서 일했다. 계속 작은 집에서 살았다. 이태주는 창피해했다. 아빠, 제발 좀 그만 일해. 사람들이 뭐라는지 알아? 한수진은 더 심했다. 시아버님 때문에 우리가 가난한 집 취급받아요. 명품 하나 못 사게 생겼어요. 이장혁은 아무 말하지 않았다. 그저 웃었다. 이게 편한데 뭐. 사실은 지켜보고 있었다. 아들을, 며느리를, 그들의 본 모습을. 이태주는 사업을 시작했다. 카페, 식당, 무역. 모두 실패했다. 빚이 쌓였다. 아빠, 돈 좀 빌려줘. 이장혁은 조금씩 줬다. 많지 않은 돈. 하지만 꾸준히. 이태주는 불만이었다. 고작 이것밖에? 한수진은 코웃음 쳤다. 시아버님, 돈도 별로 없나 봐요. 이장혁은 부두에서 일하며 그 말을 들었다. 물이 차가웠다. 손이 시렸다. 하지만 표정은 변하지 않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확실해졌다. 이태주는 변했다. 돈만 밝히는 사람이 됐다. 아버지는 안중에도 없었다. 한수진은 더했다. 시아버님, 요양원 가시는 게 어때요? 우리도 좀 살고 싶어요. 이장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그게 좋겠구나. 마음속으로 결정했다. 이제 끝이야. 더 이상 기다릴 필요가 없었다. 아들은 이미 선택했다. 아버지보다 돈을, 효도보다 편함을, 그리고 오늘 바닷가 팩컨테이너, 완벽한 유기. 이장혁은 서류들을 바라봤다. 700억짜리 자산의 주인. 하지만 지금은 버려진 노인. 이장혁은 서류들을 천천히 접었다. 다시 주머니에 넣었다. 손이 떨렸다. 분노 때문이 아니었다. 슬픔 때문도 아니었다. 그저 차가운 결심 때문이었다. 이장혁은 주머니 깊숙한 곳을 더듬었다. 또 다른 것이 만져졌다. 휴대폰이었다. 오래된 폴더폰. 하지만 그 안에는 중요한 번호가 하나 있었다. 신탁관리 변호사 송민호. 35년간 이장혁의 비밀을 지켜온 사람. 이장혁은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여보세요, 회장님. 송민호의 목소리는 정중했다. 나야. 어디 계십니까? 오늘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습니다. 바닷가야. 팩컨테이너에. 잠시 침묵이 흘렀다. 송민호의 숨소리가 거칠어졌다. 설마 내 아들이 나를 버렸어. 회장님. 송민호의 목소리가 떨렸다. 분노가 섞여 있었다. 이장혁은 차분했다. 12분 후에 이태준한테 전화해. 무슨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모든 걸 알려줘. 내가 누군지. 송민호는 잠시 말이 없었다. 그리고 낮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회장님. 전화가 끊어졌다. 이장혁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무가 걷히고 있었다. 이장혁은 작게 중얼거렸다. 태준아, 아빠가 누군지 이제 알게 될 거야. 바람이 불었다. 갈매기가 울었다. 이장혁은 눈을 감았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정말 공기가 좋았다. 아들 말이 맞았다. 하지만 그건 중요하지 않았다. 중요한 건 지금부터였다. 이태주는 핸들을 잡고 있었다. 해안도로를 빠져나오고 있었다. 입가에 미소가 걸려 있었다. 드디어 끝났네. 한수진이 옆에서 고개를 끄덕였다. 그러게요. 이제 우리끼리 살 수 있겠어요. 이태주는 창문을 내렸다. 바람이 얼굴을 스쳤다. 상쾌했다. 요양원비 한 달에 300만 원이면 1년에 3,600만 원이잖아. 그 돈이면 차 바꿀 수 있어. 한수진의 눈이 반짝였다. 벤츠 사요. 이번엔 벤츠. 이태주는 웃었다. 기분이 좋았다.
짐을 덜어낸 기분. 아버지는 이제 신경 쓸 필요가 없었다. 바닷가에서 알아서 살겠지. 아니면 어디 복지관에서 데려가겠지. 그건 이태준이 알 바 아니었다. 근데 괜찮을까요? 진짜로 저기서 살 수 있을까요? 한수진이 물었다. 이태준은 어깨를 으쓱했다. 건강하잖아. 혼자 밥도 해먹고. 그래도 됐어. 생각하지 마. 그래도 우리가 뭘 잘못했어? 요양원비가 너무 비싼 거지. 우리도 살아야 한다고. 한수진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렇긴 하죠. 차는 계속 달렸다. 포장도로로 접어들었다. 이제 거의 다 왔다. 이태준은 라디오를 켰다. 경쾌한 음악이 흘러나왔다. 오늘 저녁 뭐 먹을까? 삼겹살 어때? 좋지. 이태준은 콧노래를 불렀다. 기분이 날아갈 것 같았다. 그때였다. 휴대폰이 울렸다. 따르릉. 이태준은 조수석 선반에서 휴대폰을 집었다. 모르는 번호였다. 여보세요. 이태준 씨 맞으십니까? 낯선 남자 목소리였다. 차분하고 정중했다. 하지만 어딘가 차가웠다. 네, 그런데 누구시죠? 송민호 변호사입니다. 이장혁 회장님의 신탁관리 대리인입니다. 이태준은 미간을 찌푸렸다. 이장혁? 우리 아버지요? 네, 맞습니다. 이태준은 웃음이 났다. 회장님이라니 무슨 농담이세요? 송민호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다. 농담이 아닙니다. 이장혁 회장님은 부산광역시 남구 우암동 3번지 소재 우암물류센터 부지의 실소유주이십니다. 이태준의 웃음이 멈췄다. 뭐라고요? 우암물류센터 10층 규모의 냉동물류 빌딩입니다. 현재 시가 500억 원 상당입니다. 이태준은 차를 갓길에 세웠다. 손이 떨렸다. 잠깐만요. 뭔 소리예요, 지금? 한수진이 남편을 쳐다봤다. 왜요? 무슨 일이에요? 이태준은 손으로 한수진을 막았다. 계속 말씀하세요. 송민호는 계속 말했다. 이장혁 회장님께서는 35년 전 해당 부지를 매입하셨고 20년 전 냉동물류센터를 건설하셨습니다. 현재 월 임대 수익만 4억 원입니다. 이태준의 머릿속이 하얘졌다. 4억 한 달에? 네. 또한 회장님께서는 부산 영근에 어선 5척에 대한 30% 지분을 보유하고 계십니다. 이쪽 수익은 월 1억 5천만 원입니다. 그게 사실입니까? 네. 모든 서류가 갖춰져 있습니다. 35년간 신탁으로 관리해 왔습니다. 이태준은 숨을 삼켰다. 목이 말랐다. 그럼 왜 우리한테 아무 말도 안 하신 거예요? 회장님 뜻이었습니다. 가족분들이 어떤 분들인지 확인하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확인? 네. 회장님께서 가난해도 힘들어도 곁에 남아있을 분들인지. 이태준의 얼굴에서 혈색이 싹 빠졌다. 그런데 오늘 송민호의 목소리가 한층 차가워졌다. 이태준 씨께서 회장님을 폐컨테이너에 유기하셨습니다. 저는 존속유기 혐의로 고발 절차를 진행합니다. 이미 검찰에 관련 자료가 제출되었습니다. 이태준의 손이 떨렸다. 온몸이 떨렸다. 한수진이 소리쳤다. 오빠, 대체 무슨 일이에요? 이태준은 한수진을 돌아봤다. 입술이 파르르 떨렸다. 아버지가 회장이래. 뭐요? 500억짜리 빌딩 주인이래. 우리 아버지가. 한수진의 입이 떡 벌어졌다. 그게 무슨. 송민호의 목소리가 다시 들렸다. 이태준 씨. 네. 지금부터 정확히 30분입니다. 30분이요? 30분 안에 회장님께 직접 찾아가시길 바랍니다. 사과하실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이태준은 급하게 물었다. 아버지 어디 계세요?
제가 바로 갈게요. 아직 그곳에 계십니다. 하지만 30분이 지나면 송민호가 멈췄다. 지나면요? 회장님께서 준비하신 조치들이 순차적으로 실행됩니다. 무슨 조치요? 송민호의 목소리는 기계처럼 차갑고 정확했다. 첫째, 이태준 씨 사업체 운영 자금 지원이 중단됩니다. 회장님께서 보증서신 사업 대출의 연대 보증인이십니다. 이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둘째, 현재 사용 중인 차량 리스 계약이 해지됩니다. 명의자가 회장님이십니다. 차도요? 셋째, 이태준 씨 명의 법인카드와 가족카드 사용이 정지됩니다. 결제 계좌가 회장님 명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태준은 말문이 막혔다. 그리고 현재 거주 중인 아파트는 실소유주가 회장님이십니다. 명도 절차 착수 통보가 들어갑니다. 그럼 우리가 어디서 살아요? 또한 주요 거래처 3곳에 지원 중단을 통보합니다. 초기 계약금과 운영 자금이 모두 회장님께서 지원하신 것이니까요. 왜요? 왜 거래처까지? 송민호가 마지막으로 말했다. 30분입니다. 지금부터 정확히 기회를 주세요. 한 번만. 30분이 지나면 1초도 봐드리지 않습니다. 회장님 명령입니다. 변호사님, 전화가 끊어졌다. 이태준은 휴대폰을 들고 멍하니 앉아 있었다. 한수진이 남편을 흔들었다. 오빠, 무슨 일이에요? 설명 좀 해요. 이태준은 천천히 한수진을 봤다. 아버지가 우릴 속였어. 35년 동안.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부자였어. 우리보다 훨씬. 한수진의 얼굴이 일그러졌다. 그럼 왜 맨날 낡은 옷 입고 다녔어요? 왜 우리한테 돈도 제대로 안 주고? 모르겠어. 모르겠다고. 이태준은 소리쳤다. 시험했던 거야. 우릴, 가난해도 우리가 잘해주는지. 그럼 우리는 실패했지. 완전히. 한수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그럼 이제 어떻게 돼요? 30분 안에 아버지한테 가야 돼. 안 그러면 사업도, 차도, 집도 다 날아가. 한수진이 비명을 질렀다. 뭐라고요? 이태준은 차를 급하게 돌렸다. 유턴했다. 타이어가 끼 소리를 냈다. 다시 가야 돼. 지금 당장. 왜요? 무슨 일인데요? 이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엑셀을 밟았다. 차가 속도를 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다. 머릿속이 하얘졌다. 500억. 회장. 명도 절차. 존속유기. 단어들이 머릿속을 휘젓고 다녔다. 이태준은 핸들을 꽉 쥐었다. 손에 땀이 흥건했다. 해안도로로 다시 접어들었다. 비포장 도로가 나타났다. 차가 덜컹거렸다. 한수진이 소리쳤다. 천천히 가요. 무슨 일인지 설명 좀 해요. 이태준은 입을 열었다. 아버지가 우릴 속였어. 35년 동안. 가난한 척하면서. 무슨 소리예요? 아버지가 부자였어. 빌딩도 있고 배도 있고. 700억이래. 700억? 한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럼 왜 우리한테 말 안 했어요? 우릴 시험한 거야. 돈 없어도 아버지한테 잘해주는지. 그래서요? 우린 실패했어. 완전히. 오늘 아버지를 버렸잖아. 한수진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럼 이제 어떡해요? 30분 안에 아버지한테 가야 돼. 안 그러면 모든 게 날아가. 모든 게? 사업도, 차도, 집도, 다. 차가 더 빨라졌다. 나뭇가지가 차체를 긁었다. 팩 컨테이너가 보였다. 이태준은 급브레이크를 밟았다. 킥! 차가 멈췄다. 이태준은 차에서 뛰어내렸다. 아버지, 아버지.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이 없었다.
팩 컨테이너는 조용했다. 이태주는 컨테이너로 달려갔다. 아무도 없었다. 보따리만 그대로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고무장화 한 짝이 놓여 있었다. 이태주는 고무장화를 집어들었다. 손이 떨렸다. 아버지. 다시 소리쳤다. 하지만 갈매기 소리만 들렸다. 이장혁은 사라졌다. 이태주는 컨테이너 안을 뒤졌다. 텅 비어 있었다. 먼지만 가득했다. 벽에 기댄 낡은 의자 하나. 깨진 유리병. 젖은 밧줄. 아버지, 계세요? 목이 쉬도록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한수진이 뒤따라 들어왔다. 없어요? 없어. 어디 갔지? 이태주는 다시 밖으로 나갔다. 주변을 둘러봤다. 바다만 보였다. 파도와 갈매기만. 아버지. 다시 소리쳤다. 메아리만 돌아왔다. 이태주는 컨테이너 문턱으로 돌아왔다. 보따리가 그대로 있었다. 펼쳐진 채로. 옷가지 몇 벌이 흩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 옆에 낡은 고무장화. 이태주는 고무장화를 다시 집어들었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 있었다. 오래 쉬는 흔적. 이태준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아버지가 이걸 두고 갔다고? 장화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하는데. 이태준은 주변을 더 살폈다. 그때 뭔가 보였다. 컨테이너 안쪽 구석에 놓인 액자. 이태준은 다가갔다. 액자를 집어들었다. 가족 사진이었다. 이태준이 어렸을 때 찍은 사진. 아버지, 어머니, 그리고 이태준. 세 사람이 웃고 있었다. 하지만 액자 유리가 깨져 있었다. 금이 쫙 가 있었다. 이태준의 얼굴 위로. 이태준은 손가락으로 금간 유리를 만졌다. 차가웠다. 이게. 한수진이 옆에서 물었다. 뭐예요? 가족 사진이야. 이태준은 액자를 뒤집어 봤다. 뒷면에 뭔가 적혀 있었다. 볼펜으로 쓴 글씨. 떨리는 글씨체. 오늘부로 나는 내 아버지가 아니다. 이태준은 숨이 막혔다. 손에서 액자가 떨어졌다. 쨍그랑. 액자가 바닥에 떨어졌다. 유리가 완전히 깨졌다. 이태준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다리에 힘이 풀렸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한수진이 남편의 어깨를 흔들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아버지 찾아야죠. 이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눈이 충혈돼 있었다. 아버지가 나를 버렸어. 무슨 소리예요? 내가 아버지를 버렸으니까 아버지도 나를 버린 거야. 이태준은 액자 조각을 주었다. 사진 속 아버지를 바라봤다. 젊은 이장혁이 웃고 있었다. 따뜻한 미소. 이태준을 안고 있는 모습. 이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내가 뭔 짓을 한 거야? 한수진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입술을 깨물고 있었다. 이태준은 일어났다. 비틀거리며 밖으로 나갔다. 아버지, 아버지. 목이 터져라 소리쳤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다는 조용했다. 파도만 밀려왔다. 이태준은 주저앉았다. 모래에 손을 짚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미안해요. 눈물이 모래에 떨어졌다. 한수진이 다가왔다. 오빠, 일단 변호사한테 전화해봐요. 이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소용없어. 아버지는 안 돌아올 거야. 그래도 아버지가 날 버렸다고. 완전히. 이태준은 일어났다. 컨테이너를 다시 한번 둘러봤다. 텅 비어 있었다. 아버지의 흔적은 어디에도 없었다. 보따리와 고무장화. 깨진 가족 사진. 그것만 남아 있었다. 이태준은 고무장화를 집어들었다. 꽉 쥐었다. 내가 이걸 들려야 했는데. 목소리가 떨렸다. 내가 아버지 모시고 다녀야 했는데.
한수진이 남편의 팔을 잡았다. 오빠, 이제 어떡해요? 변호사가 30분 안에 오라고 했잖아요. 이태준은 시계를 봤다. 벌써 22분이 지났다. 늦었어. 뭐가요? 다 늦었어. 아버지도 시간도. 이태준은 휴대폰을 꺼냈다. 송민호에게 전화를 걸었다. 신호음이 울렸다. 한 번, 두 번. 이태준 씨. 송민호의 목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냉정했다. 변호사님, 아버지가 안 계세요. 알고 있습니다. 어디 계신지 알려주세요. 제발. 회장님께서 떠나셨습니다. 이태준은 가슴이 철렁했다. 떠나셨다니요? 더 이상 이태준 씨의 아버지가 아니라고 하셨습니다. 그게 무슨... 송민호가 말을 끊었다. 30분이 지났습니다. 모든 조치를 즉시 실행하겠습니다. 잠깐만요. 제발. 자산 동결, 계약 해지, 고발 준비 모두 진행됩니다. 이태준은 무릎이 꺾였다. 주저앉았다. 제발 한 번만 더 기회를. 기회는 35년 동안 있었습니다. 송민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이태준 씨는 그 기회를 모두 버리셨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뚝. 이태준은 휴대폰을 떨어뜨렸다. 손에 힘이 없었다. 한수진이 휴대폰을 주었다. 오빠, 정신 차려요. 이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끝났어. 다 끝났어. 무슨 소리예요? 우리 다 잃었어. 전부. 한수진의 얼굴이 하얘졌다. 설마 사업체도? 집도? 다. 이태준은 얼굴을 손으로 가렸다. 아버지가 다 가져갔어. 원래 아버지 거였으니까. 한수진은 입을 다물었다. 말문이 막혔다. 두 사람은 컨테이너 앞에 앉아 있었다. 해가 기울고 있었다. 그림자가 길어졌다. 바람이 차갑게 불었다. 이태준은 고무장화를 바라봤다. 아버지의 고무장화. 35년 동안 신고 다니던 장화. 이태준은 그것을 가슴에 안았다. 아버지, 미안해요. 목소리가 바람에 흩어졌다. 하지만 이장혁은 듣지 못했다. 이미 멀리 떠났으니까. 돌아오지 않을 거니까. 이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모래에 떨어졌다. 얼룩이 생겼다. 한수진은 남편을 바라봤다. 입술을 깨물었다. 손이 떨렸다. 이제 우리 어떡해요? 이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대답할 수 없었다. 모든 게 무너져 내렸다. 사업도, 집도, 가족도. 단 한 번의 선택 때문에. 아버지를 버린 선택. 이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해가 지고 있었다. 어둠이 내려오고 있었다. 아버지. 이태준은 작게 불렀다.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파도 소리만 들렸다. 쓸쓸하게. 1시간 뒤 아파트 현관문에 붙은 종이 한 장. 점유압류 통지서. 모든 게 무너지기 시작했다. 이태준은 컨테이너를 떠났다. 차에 올랐다. 한수진도 함께. 어디로 가요? 한수진이 물었다. 집으로. 이태준의 목소리는 텅 비어 있었다. 차는 해안도로를 달렸다. 침묵만 흘렀다. 라디오도 켜지 않았다. 1시간 후 아파트 주차장에 차를 세웠다. 이태준은 시계를 봤다. 저녁 6시 47분. 정확히 30분이 지났다. 오빠 괜찮아요? 한수진이 물었다. 모르겠어. 이태준은 차에서 내렸다. 한수진도 따라 내렸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2층. 현관문 앞에 섰다. 이태준은 비밀번호를 눌렀다. 띠링. 문이 열렸다. 다행이다. 안으로 들어갔다. 불을 켰다. 모든 게 그대로였다. 집도 가구도. 아직은 괜찮은가 봐. 한수진이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이태주는 소파에 앉았다. 휴대폰을 꺼냈다. 그 순간 휴대폰이 진동했다. 문자 알림이 떴다. 현대캐피탈 리스 계약 해지 통보. 차량 회수 절차 진행. 이태준의 손이 떨렸다. 차? 한수진이 물었다. 뭐라고요? 차 회수한대. 언제요?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띠링동. 이태준은 인터폰을 확인했다. 견인 기사였다. 벌써. 이태준은 문을 열었다. 견인 기사가 서 있었다. 이태준 씨 맞으시죠? 네. 차량 회수 통보 받았습니다. 차 키 주세요. 지금요? 네. 명의자가 계약 해지하셨어요. 이태준은 차 키를 건넸다. 손이 떨렸다. 견인 기사가 차를 끌고 갔다. 이태준은 창문으로 그것을 지켜봤다. 차가 멀어졌다. 완전히 사라졌다. 시작됐어. 이태준은 소파에 주저앉았다. 그날 밤 11시. 이태준은 잠들지 못했다. 휴대폰만 들여다봤다. 한수진은 옆에서 자고 있었다. 띠링. 문자가 왔다. 국민은행 회장님 명의 자동이체가 중단되었습니다. 이태준의 가슴이 철렁했다. 또 다른 문자. 신한카드 법인카드 사용이 정지되었습니다. 카드까지. 이태준은 지갑을 꺼냈다. 카드를 확인했다. 법인카드 2장, 가족카드 1장. 모두 아버지 명의 계좌로 연결돼 있었다. 다 막혔어. 이태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눈을 감았다. 하지만 잠들 수 없었다. 다음 날 아침. 이태준은 일찍 일어났다. 사무실로 가야 했다. 한수진도 깼다. 오빠 어디 가요? 사무실. 확인해야 돼. 두 사람은 급하게 준비했다. 택시를 탔다. 차가 없었으니까. 30분 후 사무실 앞에 도착했다. 문에 종이가 붙어 있었다. 임대차 계약명도 절차 착수 통보. 이태준은 그것을 떼어냈다. 손이 떨렸다. 명도 절차라니. 한수진이 종이를 빼앗아 봤다. 오빠, 이거 진짜예요? 실소유주가 아빠래. 내가 명의만 빌린 거였어. 그럼 우리 물건은? 이태준은 문을 두드렸다. 안에 우리 물건 다 있는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문은 잠겨 있었다. 이태준은 주저앉았다. 계단에 털썩. 사무실도 끝났어. 한수진은 남편 옆에 앉았다. 거래처한테 연락해봐요. 이태준은 휴대폰을 꺼냈다. 주요 거래처에 전화했다. 첫 번째 거래처. 여보세요, 김 사장님. 이태준 씨. 계약 파기 통보 받으셨죠? 네. 무슨. 저희도 어젯밤 통보 받았어요. 이태준 씨와 거래 중단하라고. 누가 그런 말을? 이장혁 회장님 측에서요. 앞으로 거래 불가능합니다. 죄송합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이태준은 다른 번호를 눌렀다. 또 전화했다. 같은 대답만 돌아왔다. 계약 파기, 거래 중단, 회장님 지시, 모든 곳에서 같은 말. 이태준은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 끊어졌어. 한수진이 물었다. 전부요? 응. 주요 거래처 다. 이태준은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은행 계좌는요? 한수진이 다시 물었다. 이태준은 휴대폰으로 계좌를 확인했다. 출금 제한, 자동이체 중단, 출금도 안 돼. 그럼 우리 돈이 한 푼도 못 써. 한수진은 가방을 뒤졌다. 지갑을 꺼냈다. 안을 확인했다. 저도 10,000원밖에 없어요. 이태준도 지갑을 꺼냈다. 현금이 조금 있었다. 90,000원. 두 사람이 가진 돈. 총 100,000원. 한수진은 입술을 깨물었다. 이걸로 어떻게 살아요? 이태준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집으로 돌아갔다. 현관문 앞에 섰다. 문에 새로운 종이가 붙어 있었다. 점유 이전 통보 한 개월 내 퇴거. 한수진이 소리쳤다. 집까지요? 실소유주가 아빠야. 보증금도 월세도 다 아빠 돈이었어. 이태주는 비밀번호를 눌렀다. 다행히 아직 열렸다. 안으로 들어갔다. 한수진은 방바닥에 주저앉았다. 어떻게요? 어떻게? 이태주는 하늘을 올려다봤다. 별이 떠오르고 있었다. 아버지. 작게 중얼거렸다. 이게 아버지가 원하신 거예요?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바람만 불었다. 그 순간 이태준의 휴대폰이 울렸다. 기사 링크였다. 실시간 검색어 1위. 부산 이장혁 회장, 친아들에게 유기당해. 기사가 쏟아지고 있었다. 700억 자산가, 폐컨테이너에 버려져. 효자인 줄 알았는데 친아들의 충격적 만행. 존속유기 혐의 고발, 검찰 수사 착수. 이태주는 무릎이 꺾였다. 끝났어, 완전히. 한수진이 휴대폰을 확인했다. 오빠, 친구들이 다 봤대요. 기사. 카톡방에서도 우리 얘기만 하고 있어요. 이태주는 휴대폰을 끄고 싶었다. 하지만 끌 수 없었다. 유일하게 남은 연락 수단이었으니까. 다음 날 아침 이태준이 사무실로 갔을 때 문에는 이미 봉인지가 붙어 있었다. 그리고 한수진이 말했다. 오빠 나 이제 못하겠어. 다음 날 아침 이태준은 눈을 떴다. 공원 벤치였다. 온몸이 뻐근했다. 추웠다. 밤새 비가 내렸다. 옷이 젖어 있었다. 옆에서 한수진이 떨고 있었다. 일어났어요? 한수진의 목소리는 차갑게 식어 있었다. 응. 이태주는 일어났다. 온몸이 아팠다. 어디 가요? 사무실. 물건 챙겨야지. 두 사람은 걸어서 사무실로 갔다. 30분 후 도착했다. 사무실 문에 봉인지가 붙어 있었다. 임대차 계약 해지. 출입 금지. 이태주는 문을 두드렸다. 안에 우리 물건 다 있는데. 하지만 아무도 대답하지 않았다. 이태주는 주저앉았다. 계단에 털썩. 끝났어. 다 끝났어. 한수진은 남편 옆에 앉았다. 거래처한테 연락해봐요. 다 끊겼어. 어제. 그래도. 이태주는 휴대폰을 꺼냈다. 마지막으로 한 군데 전화했다. 대학 친구였다. 여보세요, 형? 태준아, 너 무슨 일이야? 기사 봤어. 형, 나 지금. 미안한데, 나 너랑 연락 못할 것 같아. 형? 너 지금 뉴스에 다 나왔잖아. 나도 사업하는 사람이야. 미안해. 전화가 끊어졌다. 이태주는 휴대폰을 내려놓았다. 다 끊었어. 친구들도. 한수진이 일어났다. 나 못하겠어요. 뭐? 이렇게 못 살아요. 나 가야겠어요. 이태주는 일어났다. 어디로? 모르겠어요. 일단 여기서 벗어나야 해요. 수진아. 한수진은 가방을 챙겼다. 이태준이 팔을 잡았다. 수진아, 같이 버티자. 놓아요. 한수진이 팔을 뿌리쳤다. 오빠랑 있으면 나도 죽어요. 나 살아야 해요. 수진아, 진정해. 진정하라고요? 우린 거지예요. 거지. 나 이렇게 못 살아요. 한수진은 뛰기 시작했다. 길을 빠져나갔다. 이태주는 뒤따라 뛰었다. 수진아, 수진아. 하지만 한수진은 돌아보지 않았다. 길 모퉁이로 사라졌다. 이태주는 그 자리에 멈춰섰다. 숨이 가빴다. 수진아. 작게 불렀다. 하지만 대답은 없었다. 이태주는 혼자 남았다. 완전히. 벤치로 돌아왔다. 주저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다. 다 잃었네. 중얼거렸다. 아내도, 돈도, 집도 모든 것. 이태주는 눈을 감았다. 눈물이 흘렀다. 그날 밤도 벤치에서 잤다. 혼자. 비가 내렸다. 이태주는 젖었다. 추웠다. 떨렸다. 조금만 참자.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음 날 아침. 이태주는 눈을 떴다. 온몸이 아팠다. 배가 고팠다. 어제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지갑을 꺼냈다. 10만 원. 아직 남아 있었다. 이걸로 일주일은 버텨야 해. 이태주는 편의점으로 갔다.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1,500원. 벤치에 앉아 먹었다. 맛이 없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살아야 했으니까. 아버지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지. 문득 생각이 들었다. 돈 아끼려고 김밥을 삼켰다. 목이 메었다. 난 정말 나쁜 놈이야. 일주일이 지났다. 이태주는 일자리를 찾아다녔다. 식당마다 들어갔다. 일 구하는데요. 경력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다음에 연락드릴게요. 거절당했다. 편의점도 마찬가지였다. 지금은 자리가 없어요. 이태주는 하루 종일 돌아다녔다. 수십 곳 모두 안 된다고 했다. 해가 저물었다. 이태주는 지쳐 있었다. 다리가 후들거렸다. 남은 돈은 3만 원. 찜질방 갈 돈도 없었다. 이태주는 공원 벤치에 앉았다. 여기서 자야 하나? 한숨이 나왔다. 그때 옆에서 누군가 말했다. 젊은 사람이 왜 여기 있어? 할아버지 한 분이었다. 리어카를 끌고 있었다. 폐지가 가득 실려 있었다. 돈이 없어서요. 이태주는 솔직하게 말했다. 할아버지는 이태준을 훑어봤다. 일 찾아? 네. 근데 아무도 안 뽑아요. 폐지 주우면 돼. 폐지요? 응. 하루 종일 주우면 10,000원 정도는 돼. 이태준의 눈이 커졌다. 10,000원이요? 그것도 운 좋으면. 할아버지는 리어카를 가리켰다. 저거에 담아. 그리고 고물상 가서 팔고. 리어카는 어디서 구해요? 고물상에 가면 빌려줘. 이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다음 날 새벽 이태주는 처음으로 허리를 굽혔다. 폐지를 주었다. 그 순간 깨달았다. 아버지는 35년을 이렇게 사셨구나. 다음 날 새벽 이태주는 고물상으로 갔다. 리어카를 빌렸다. 녹슬어 있었다. 삐걱거렸다. 오늘 저녁까지 반납하세요. 알겠습니다. 이태주는 리어카를 끌고 거리로 나왔다. 삐걱, 삐걱. 소리가 요란했다. 사람들이 쳐다봤다. 수군거렸다. 이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창피하다. 얼굴이 화끈거렸다. 아버지도 이런 기분이었을까? 사람들 눈치 보며 살았을 때 이태주는 골목을 돌아다녔다. 폐지를 찾았다. 박스가 보였다. 주워 담았다. 허리를 굽혔다. 1번, 2번, 10번. 허리가 아팠다. 땀이 났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35년을 이렇게 살았어. 손이 까졌다. 피가 났다. 아버지 손도 이랬겠지. 부두에서 일하며 트인 손. 이태주는 계속 주었다. 오전 내내. 오후에도. 해가 질 때까지. 리어카가 가득 찼다. 이태주는 고물상으로 갔다. 폐지를 내려놓았다. 주인이 저울에 달았다. 7,000원. 이태주는 돈을 받았다. 7,000원. 하루 종일 일한 대가. 손을 봤다. 까져 있었다. 피가 났다. 허리는 펴지지 않았다. 이태주는 그제야 알았다.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35년 동안 매일 이렇게
아니, 이것보다 더 힘들게. 이태준의 눈에서 눈물이 흘렸다. 아버지, 작게 불렀다. 아버지가 이렇게 사셨어. 매일 이렇게 날 위해서. 이태준은 편의점으로 갔다. 삼각김밥 하나를 샀다. 1,500원. 남은 돈은 5,500원. 벤치에 앉아 먹었다. 이태준은 한 입 베어 물었다. 맛이 없었다. 하지만 먹어야 했다. 살아야 했으니까. 아버지는 제대로 먹지도 못했겠지. 돈 아끼려고. 김밥을 삼켰다. 목이 메었다. 난 정말 나쁜 놈이야. 그날 밤도 벤치에서 잤다. 혼자. 비가 내렸다. 이태준은 젖었다. 추웠다. 떨렸다. 조금만 참자. 스스로에게 말했다. 다음 날도 폐지를 주었다. 그 다음 날도. 일주일이 지났다. 이태준은 변했다. 수염이 자랐다. 옷은 더러워졌다. 냄새가 났다. 사람들이 피했다. 저리 가. 누군가 말했다. 이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도 무시당했을까? 가슴이 아팠다. 2주가 지났다. 어느 저녁이었다. 이태준은 부산 남구를 지나가고 있었다. 익숙한 건물이 보였다. 우암물류센터. 아버지 이장혁의 빌딩. 이태준은 그것을 올려다봤다. 10층. 불빛이 환했다. 아버지가 저걸 만드셨어. 중얼거렸다. 부두에서 일하면서. 눈물이 흘렸다. 멈출 수 없었다. 이태준은 빌딩 앞에 섰다. 유리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초라했다. 더러웠다. 거지 같았다. 이게 나야. 이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 미안해요. 목소리가 떨렸다. 이제 알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사람들이 지나갔다. 이태준을 봤다. 피했다. 하지만 이태준은 신경 쓰지 않았다. 그저 빌딩을 바라봤다. 아버지가 매일 새벽에 일어나서. 이태준은 눈을 감았다. 부두에서 일하고 얼음 깨고 상자 나르고 손이 트고 허리 아파도 목소리가 갈라졌다. 그렇게 35년을 사셨어. 이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빌딩을 올려다봤다. 근데 난 창피하다고 했어. 아버지가 부끄럽다고 했어.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다. 아버지, 다시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바람이 불었다. 차가웠다. 하지만 이태준은 일어나지 않았다. 계속 무릎 꿇고 있었다. 빌딩을 바라보며. 한참 후 이태준은 일어났다. 주머니를 뒤졌다. 돈을 세었다. 2주 동안 모은 돈. 폐지 주어서 정확히 10만 원이었다. 이태준은 그것을 꽉 쥐었다. 이제 가야겠다. 중얼거렸다. 아버지에게로. CH6 끝 마이너스 클리프행어. 이태준은 우암물류센터 앞에 섰다. 손에 10만 원을 쥐고 그리고 경비원에게 말했다. 이장혁 회장님 뵙고 싶습니다. 이태준은 우암물류센터 입구에 섰다. 손에 10만 원을 쥐고 있었다. 2주 동안 모은 돈. 폐지를 주우며 허리 아프고 손 까지며 이태준은 빌딩 입구를 봤다. 유리문이 반짝였다. 경비원이 서 있었다. 이태준은 한 걸음 다가갔다. 경비원이 손을 들었다. 여기 뭐하러 왔습니까? 이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이장혁 회장님 뵙고 싶습니다. 예약 있으세요? 아니요. 하지만 경비원은 코를 찌푸렸다. 예약 없으면 안 됩니다. 경비원이 이태준을 훑어봤다. 더러운 옷, 수염난 얼굴, 냄새. 그리고 여긴 아무나 들어오는 곳이 아닙니다. 이태준은 입술을 깨물었다. 저는 회장님의. 나가세요. 안 그러면 신고하겠습니다. 이태준은 물러났다. 빌딩에서 멀어졌다.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옆 골목으로 갔다. 직원 출입구가 있었다. 이태주는 그곳에서 기다렸다. 1시간, 2시간. 해가 지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나왔다. 정장 입은 남자. 송민호였다. 이태주는 달려갔다. 변호사님. 송민호가 돌아봤다. 눈살을 찌푸렸다. 누구? 이태준입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네, 저예요. 송민호는 이태준을 봤다. 초라한 모습. 왜 이렇게? 아버지 좀 뵙게 해주세요. 이태준이 말했다. 제발이요. 송민호는 고개를 저었다. 회장님께서 거부하셨습니다. 변호사님, 저 2주 동안 폐지 주었어요. 이태준은 10만 원을 꺼냈다. 이거 드리고 싶어요. 송민호는 그 돈을 받다. 구겨진 지폐들. 그걸로 뭘 하시려고요? 아버지가 얼마나 힘드신지 알았어요. 이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2주 동안 폐지 주우면서 깨달았어요. 송민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버지는 35년을 이렇게 사셨어요. 아니, 이것보다 더 힘들게. 이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부두에서 일하면서 손 트고 허리 아파도 참으시면서. 알았으니 이제 어쩌시려고요? 송민호가 물었다. 용서받고 싶으세요? 이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송민호는 눈을 깜빡였다. 그럼요. 그냥 알려드리고 싶어요. 이태준이 말했다. 제가 깨달았다는 걸.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그게 뭐가 달라집니까? 아무것도 안 달라져요. 이태준은 웃었다. 쓴 웃음이었다. 아버지는 안 돌아오시고 전 여전히 거지고. 그런데 왜 오셨습니까? 그래도 말씀드려야 할 것 같아서요. 이태준은 10만 원을 내밀었다. 이거 아버지한테 전해주세요. 10만 원을요? 네. 제가 처음으로 제대로 번 돈이에요. 이태준의 손이 떨렸다. 아버지처럼 힘들게 일해서 번 돈. 송민호는 그 돈을 받지 않았다. 회장님께서 원하시는 게 돈일까요? 이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알아요. 그럼요. 아버지가 원하신 건. 이태준은 말을 멈췄다. 목이 메었다. 제가 사람이 되는 거였어요. 송민호는 이태준을 똑바로 봤다. 그럼 사람이 되셨습니까? 이태준은 대답하지 못했다. 한참 후에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모른다고요? 네. 아직 모르겠어요. 이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송민호를 봤다. 하지만 알고 싶어요. 배우고 싶어요. 뭐요? 사람답게 사는 법을. 이태준은 눈물을 닦았다. 아버지가 사신 것처럼. 송민호는 한참 이태준을 봤다. 그리고 돌아섰다. 따라오세요. 네. 회장님을 뵙게 해드리겠습니다. 이태준은 얼어붙었다. 정말이요? 하지만 조건이 있습니다. 송민호가 말했다. 용서를 구하지 마세요. 네. 회장님께 용서해달라고 하지 마세요. 이태준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두 사람은 빌딩 안으로 들어갔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층 버튼을 눌렀다. 이태준은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초라했다. 더러웠다. 하지만 부끄럽지 않았다. 이게 진짜 나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복도가 보였다. 깨끗하고 넓었다. 송민호가 앞장섰다. 이태준은 따라갔다. 끝에 있는 문. 회장실. 송민호가 노크했다. 똑똑. 들어오세요. 이장혁의 목소리였다. 송민호가 문을 열었다. 이태준은 숨을 멈췄다. 안으로 들어갔다.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부산항이 보였다. 그리고 책상 앞. 이장혁이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
단정한 모습. 이태주는 그곳에 섰다. 이장혁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고개를 들지 않았다. 무슨 일이니? 목소리는 차갑고 냉정했다. 이태주는 입을 열었다. 아버지, 나한테 자식은 없어. 이장혁은 여전히 서류를 봤다. 용건만 말해. 이태주는 주머니에서 10만 원을 꺼냈다. 책상 위에 놓았다. 이장혁이 그것을 봤다. 이게 뭐니? 제가 2주 동안 번 돈이에요. 드리고 싶었어요. 이장혁은 코웃음 쳤다. 10만 원? 그걸 줄러 왔어? 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넌 내게서 수억을 받아갔어. 10만 원이 뭐가 된다니? 이태주는 고개를 숙였다. 알아요. 알면서 왜 왔어? 그래도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이태주는 고개를 들었다. 이장혁을 봤다.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이장혁은 눈살을 찌푸렸다. 무슨 소리야? 2주 동안 폐지 주우면서 깨달았어요. 이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버지가 35년 동안 얼마나 힘들게 사셨는지. 이제 와서 알았다고? 네. 이장혁은 일어났다. 창문으로 걸어갔다. 부산항을 내려다봤다. 그래서 어쩌려고? 아무것도 안 하려고요. 이태준이 대답했다. 이장혁이 돌아봤다. 뭐? 용서받고 싶지 않아요. 이태준은 이장혁을 똑바로 봤다. 그냥 알려드리고 싶었어요. 뭘? 제가 깨달았다는 걸. 이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가 제 인생 전부였다는 걸. 눈물이 흘렀다. 아버지가 날 위해 모든 걸 희생하셨다는 걸. 이장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전 그걸 짓밟았어요. 이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아버지를 버렸어요. 쓰레기처럼. 알았으니 이제 가. 이장혁이 말했다. 용서는 안 해. 알아요. 이태준은 일어났다. 용서받을 자격 없어요. 돌아섰다. 문으로 걸어갔다. 손잡이를 잡았다. 그리고 멈췄다. 뒤돌아봤다. 아버지. 이장혁은 창밖을 보고 있었다. 아버지가 사신 것처럼 살고 싶어요. 이장혁의 어깨가 미세하게 떨렸다. 힘들어도 아파도 포기하지 않고. 이태준은 문을 열었다. 그렇게 살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배우고 싶어요. 나갔다. 문이 닫혔다. 이장혁은 혼자 남았다. 창밖을 보고 있었다. 눈가가 붉어졌다. 손이 떨렸다. 태준아. 작게 중얼거렸다. 내가 드디어. 눈물이 떨어졌다. 책상 위 10만 원 위에. 이장혁은 그 돈을 집어들었다. 구겨진 지폐. 이태준의 땀과 눈물이 배어 있었다. 이제야 사람이 됐구나. 이장혁은 그 돈을 가슴에 안았다. 마침내 아들이 돌아왔다. 2년 후 이태준은 새벽 시장에서 일하고 있었다. 그리고 마침내 다시 아버지를 찾아갈 용기를 냈다. 이번엔 빈손이 아니었다. 2년이 지났다. 이태준은 달라져 있었다.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났다. 알람이 울리기 전에 눈이 떠졌다. 부산 자갈치 시장으로 갔다. 상자를 날랐다. 얼음을 깼다. 생선을 손질했다. 처음엔 힘들었다. 온몸이 아팠다. 손이 터지고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다. 하루가 끝나면 쓰러져 잠들었다. 하지만 멈추지 않았다. 아버지는 35년을 이렇게 사셨어. 그 생각 하나로 버텼다. 3개월이 지났다. 시장 아주머니 한 분이 말했다. 태준아, 밥은 먹고 다녀? 네, 먹어요. 손 좀 봐. 피나잖아. 괜찮아요. 곧 나아요. 아주머니는 한숨을 쉬었다. 요즘 젊은 애들은 이런 일 안 하는데. 너 대단하다. 이태준은 웃었다. 감사합니다. 그 말이 진심으로 기뻤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다는 것.
6개월이 지났다. 시장 사람들이 이태준을 부르기 시작했다. 태준이, 네, 여기 상자 좀 날라줘. 알겠습니다. 이태준은 달려갔다. 웃으며 그들은 이제 이태준을 동료로 봤다. 함께 일하는 사람으로. 태준이 점심 먹었어? 아직이요. 여기 앉아. 같이 먹자. 생선국이 나왔다. 따뜻했다. 이태준은 숟가락을 들었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이게 진짜 따뜻함이구나. 1년이 지났다. 이태준은 작은 고시원 방을 얻었다. 월세 30만 원. 보증금은 30만 원. 1년 동안 모은 돈으로 겨우 냈다. 방은 작았다. 침대 하나, 책상 하나. 창문도 작았다. 하지만 이태준은 행복했다. 첫날 밤 침대에 누웠다. 내 집이다. 내 돈으로 얻은 내 집. 눈물이 났다. 이태준은 창밖을 봤다. 별이 떠 있었다. 아버지 봐요. 전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작게 말했다. 아버지처럼요. 1년 6개월이 지났다. 시장 사장님이 말했다. 태준아, 월급 올려줄게. 네. 너 일 진짜 열심히 하잖아. 200만 원 줄게. 감사합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깊게. 그날 저녁 방으로 돌아와 통장을 확인했다. 잔액 850만 원. 1년 반 동안 모은 돈. 조금만 더 모으자. 조금만 더. 2년이 지났다. 이태준은 거울을 봤다. 얼굴이 달라져 있었다. 수염은 깔끔하게 밀었다. 눈빛이 달라졌다. 흔들리지 않았다. 이제 갈 수 있겠다. 통장 잔액 1,520만 원. 이태준은 결심했다. 아버지를 다시 뵙고 싶다. 하지만 빈손으로 갈 순 없었다. 이태준은 시장 골목을 걸었다. 작업용품 가게가 보였다. 들어갔다. 어서 오세요. 방수 작업 장갑 있어요? 손목 부분이 두툼한 거요. 있죠. 여기요. 주인이 장갑을 꺼냈다. 네이비색. 손목 부분이 푹신했다. 이태준은 그것을 만져봤다. 아버지 손에 맞을까? 이거 주세요. 그리고 옆 가게로 갔다. 열쇠고리를 샀다. 낡은 배 모양. 아버지가 쓰시던 것과 똑같은 모양. 이태준은 방으로 돌아왔다. 장갑과 열쇠고리를 책상 위에 놓았다. 한참을 바라봤다. 이제 갈 수 있을까? 두려웠다. 아버지가 안 만나주시면 어떡하지? 문전박대 당하면. 하지만 가야 했다. 말씀드려야 해. 제가 달라졌다는 걸. 다음 날. 이태준은 깔끔하게 준비했다. 새 옷은 없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옷 중 가장 깨끗한 걸 입었다. 거울을 봤다. 괜찮아. 떳떳해. 장갑과 열쇠고리를 가방에 넣었다. 우암물류센터로 향했다. 1시간 후. 이태준은 빌딩 앞에 섰다. 10층짜리 냉동물류센터. 아버지 이장혁의 빌딩. 햇빛이 유리벽에 반사되고 있었다. 이태준은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가자. 입구로 걸어갔다. 경비원이 서 있었다. 2년 전 그 경비원이었다. 안녕하세요. 경비원이 이태준을 봤다. 눈을 깜빡였다. 이태준 씨 맞으십니까? 네. 경비원은 이태준을 위아래로 훑어봤다. 놀란 표정이었다. 많이 달라지셨네요. 감사합니다. 회장님 뵈러 오셨어요? 네. 계신가요? 경비원은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올라가 보세요. 송 변호사님께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이태준은 고개를 숙였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10층 버튼을 눌렀다. 올라가는 동안 거울에 비친 자신을 봤다. 초라하지 않았다. 떳떳했다. 이게 진짜 나니까. 엘리베이터가 멈췄다.
문이 열렸다. 복도가 보였다. 깨끗하고 넓었다. 이태주는 천천히 걸었다. 끝에 있는 문, 회장실, 노크했다. 똑똑, 들어와. 아버지 목소리였다. 이태주는 숨을 멈췄다. 문을 열었다. 넓은 사무실. 창문 너머로 부산항이 보였다. 배들이 떠 있었다. 그리고 책상 앞. 이장혁이 앉아 있었다. 정장 차림. 단정한 모습. 2년 만이었다. 이장혁은 서류를 보고 있었다.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이태준과 눈이 마주쳤다. 시간이 멈췄다. 이장혁의 눈이 커졌다. 태준아? 네, 아버지. 이장혁은 일어났다. 책상에서 나왔다. 이태준을 위아래로 봤다. 내가 많이 변했구나. 네. 이태준은 웃었다. 이장혁은 한 걸음 다가왔다. 멈췄다. 어떻게 지냈니? 열심히 살았어요. 어디서? 자갈치 시장요. 2년 동안 일했어요. 이장혁의 눈빛이 흔들렸다. 힘들었겠구나. 처음엔 힘들었어요. 이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아버지를 똑바로 봤다. 하지만 행복했어요. 행복? 네. 제대로 사니까요. 이태준은 가방을 열었다. 장갑과 열쇠고리를 꺼냈다. 아버지, 이거. 이장혁은 장갑을 받았다. 만져봤다. 이게 뭐니? 아버지가 두고 가신 고무장화 대신요. 이제 부두일 안 하셔도 되지만 그래도. 이태준은 열쇠고리도 내밀었다. 그리고 이거. 아버지가 쓰시던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장혁은 열쇠고리를 받았다. 손이 떨렸다. 너. 아버지, 전 2년 동안 살아봤어요. 이태준은 무릎을 꿇었다. 아버지처럼요. 이장혁의 눈이 붉어졌다. 힘들었니? 네, 정말 힘들었어요. 이태준은 고개를 들었다. 하지만 깨달았어요. 아버지가 얼마나 대단한 분인지. 태준아. 새벽에 일어나서 하루 종일 일하고 손이 터지고 허리 아파도 참으면서 이태준의 목소리가 떨렸다. 35년을 그렇게 사셨잖아요. 저 때문에. 이장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그저 아들을 봤다. 아버지, 전 이제 알아요. 이태준은 눈물을 흘렸다. 진짜 부자가 뭔지, 진짜 사랑이 뭔지. 이장혁은 손을 내밀었다. 이태준을 일으켰다. 태준아. 내 아버지. 이제 진짜 내 아들이 됐구나. 이장혁은 이태준을 안았다. 2년 만에. 마침내. 진짜 아버지와 아들이 됐다. 이태준은 아버지 품에서 울었다. 아버지 사랑해요. 나도 사랑한다, 아들아. 창밖으로 햇살이 비쳤다. 따뜻했다. 새로운 시작이었다. 이태준은 시장으로 돌아갔다. 일을 계속했다. 하지만 이제 혼자가 아니었다. 아버지가 있었으니까. 어느 날 아버지가 시장으로 찾아왔다. 여기서 일하니? 네, 아버지. 이장혁은 시장을 둘러봤다. 이태준이 일하는 모습을 봤다. 열심히 하는구나. 배운 대로 하는 거예요. 아버지한테. 이장혁은 웃었다. 6개월 후. 이장혁이 말했다. 태준아, 너 가게 하나 차려볼래? 네. 작은 수산물 가게. 내가 도와줄게. 아버지. 아니, 빌려주는 거야. 나중에 갚으면 돼. 이태준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요. 제가 직접 모을게요. 왜? 그게 맞는 것 같아요. 이장혁은 한참 아들을 봤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 5년 후 마이너스 에필로그. 이태준은 작은 수산물 가게를 열었다. 자갈치 시장 한쪽. 5평짜리 작은 가게. 간판이 걸려 있었다. 장혁수산. 아버지의 이름을 딴 가게.
이장혁이 가끔 들렀다. 장사 잘 되니? 네, 아버지. 조금씩이요. 힘들진 않고? 괜찮아요.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장혁은 웃었다. 너 정말 많이 변했다. 아버지가 가르쳐 주셨잖아요. 내가 뭘 가르쳐 줬다고. 사람답게 사는 법이요. 이장혁은 아들의 어깨를 두드렸다. 잘하고 있어. 정말. 이태주는 매일 새벽에 일어난다. 시장으로 간다. 가게 문을 연다. 정직하게 장사한다. 저녁엔 작은 아파트로 돌아간다. 1.5룸. 혼자 살기 딱 좋은 크기. 외롭지 않다. 주말엔 아버지를 뵙는다. 함께 밥을 먹는다. 이야기를 나눈다. 이태주는 행복하다. 왜냐하면 그는 이제 안다. 진짜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이 아니라는 걸. 제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걸. 진짜 사랑은 버리지 않는 것이라는 걸. 오늘도 이태주는 가게 문을 연다. 어서 오세요. 목소리가 밝다. 손님이 들어온다. 오늘 생선 뭐가 좋아요? 고등어 들어왔어요. 싱싱해요. 그럼 2마리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태주는 생선을 포장한다. 웃으며 창밖으로 햇살이 비친다. 따뜻하다. 새로운 하루가 시작된다.